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규제에 묶여 방치되고 있던 광양 국가산단 동호안 일대가 2차 전지, 수소 등 신성장 산업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규제 완화를 약속하고 포스코가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후속 절차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광양제철소 동쪽 바닷가에 자리한 동호안입니다. 마치 거대한 호수를 떠오르게 합니다. 지난 1989년부터 철강 관련 사업이 이뤄질 때만 동호안과 제철소 사이 바다를 메워 산업용지로 쓰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다른 사업은 할 수 없게 묶여 있다 보니 활용 방안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실상 방치됐던 이 땅이 2차 전지 소재, 수소 등 신성장 산업 중심지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광양시와 포스코는 신산업을 위해 정부의 규제를 풀어달라 꾸준히 요청해왔습니다.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가 동호안을 직접 찾아 규제 완화를 약속하면서 투자 유치길이 열린 겁니다. 포스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많은 또 고용을 창출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정부로서도 최대한 포스코가 편안하게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포스코도 동호안을 중심으로 앞으로 10년간 4조 4천억 원 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며 화답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소재와 수소, 에너지 등 기존 전통 산업이 아닌 미래를 이끌어갈 전략 산업이 포함돼 기대감이 큽니다. 신산업과 관련된 전후방 연관 산업들이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일자리는 물론 소득이 크게 향상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오랜 빗장이 풀리자 후속 절차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정부는 산업입지법 시행령을 고쳐 상반기 내 입법 예고할 계획으로 한 총리의 구체적 약속이 있었던 만큼 무난하게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와 광양시도 현재 동호안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협의에 들어갔으며 올해 안으로 변경 승인을 마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제철소가 인접한 광양 태금역에 철도 운송기지가 들어섭니다. 포스코플로우는 내년 6월까지 태금역 일대 약 2만 제곱미터 부지에 연간 200만 톤 규모의 철강 제품을 처리할 수 있는 운송기지를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제철소에서 출하된 제품은 여러 창고에 보관하다 태금역으로 옮겨야 했지만 운송기지가 조성되면 직배송한 뒤 국내 주요 거점으로 바로 이송할 수 있어 수송 물량 확대와 납기 단축 효과가 기대됩니다. 여수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 변경을 놓고 지역사회 내 찬반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가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주민들이 조례 개정을 발의하면 시도 지역 정서가 공감하는 범위 안에서 협력하겠다는 건데 정작 생숙 거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여수시 웅천지군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이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은 여수시의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내에서는 핀셋 특혜라며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 여수 도심 지역 내 주차난이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 속에서 주차장 조례를 완화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고심 끝에 여수시가 새로운 방안을 내놨습니다. 시는 일단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과 거리 규정 등을 완화하는 주차장 조례 개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주민 발의로 조례 개정을 시도할 경우 지역 정서가 공감하는 범위 안에서 협조도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저희들 안과 또 주민들이 말씀한 안들이 추후에도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저희들이 말씀한 대로 그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협력하겠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생숙시설 거주민들은 현재 여수시가 제시한 안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입장 정리를 하지 못한 채 수기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 최정필 의원은 시가 제시한 안이 그동안 논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제자리를 맴도는 평면적인 안이라고 평가절하고 있습니다. 5개월 여뿐이 안 남았는데 땅 부지 사서 타워를 세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한 대안을 지금 내놨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제 법적 소송을 준비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여수시가 새롭게 제시한 안조차 수용하기 어렵다며
반대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를 들어서 우리도 해달라고 말했을 때 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할 수 있을지 저는 그것도 의문이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했을 때 이런 조례 완화는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수 웅천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 변경을 두고 지역사회 뜨겁게 이어지고 있는 공방. 여수시가 새롭게 내놓은 방안까지 명쾌한 해법이 되긴 충분치 못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이제는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순천시가 지역 대학들과의 산학관 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 만여 명의 일자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순천대와 순천제일대, 전남대 여수캠퍼스 등 3개 대학과의 산학관 협력 사업으로 각각 데이터 청년 캠퍼스와 산학관 협력 선도 전문대학,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등의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과 대학별 일자리 센터를 통해 지역 내 취업 지원의 거점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산학관 협력 사업이 인구 감소와 실업률 증가 등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대안 중의 하나라며 맞춤형 인재 양성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습니다. 여수 국가산단의 화재 안전 인프라가 새롭게 구축됩니다. 여수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화재 안전 인프라 구축 공모 사업에 재단법인 한국건설 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선정됨에 따라 여수산단 내 미래혁신지구에 올해부터 3년 동안 사업비 255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 플랜트 방폭과 화재 안전 관련 시험, 인증, 교육 등을 위한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폭발과 화재 사고에 노출돼 있는 국가산단에 방폭 산업 기술 역량을 강화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일부터 나흘간 여수에서는 거북선 축제가 열립니다. 축제 기간 적어도 30만 명 이상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12구 참사와 같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 구조 훈련이 실제 축제가 열리는 현장에서 진행됐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버스킹 공연이 한창인 여수 이순신 광장. 방화범의 등장으로 축제장이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광장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며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다급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민간 소방대가 시민 대피를 주도하고 머지않아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이 각종 장비를 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섭니다. 이후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안에 보건소 및 상가rol로 병원에서 진료받으실 거예요. 화재를 안전하게 진압하는 것으로 긴급 구조 종합훈련은 종료됩니다. 이번 훈련에는 소방과 경찰 등 관계기관 200여 명이 참여해 비상 상황에 대비한 협조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지난해 12구 참사 이후 다중 운집 행사에 대비한 훈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여수에서는 전라남도 대표 축제인 거북선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개최된 지난해 40만 명의 관람객이 찾은 만큼 이번에도 대규모 인파 밀집이 예상됩니다. 14개 관계기관이 축제 전 올해 처음으로 합동훈련을 진행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미리 재난 현장을 파악을 해서 미리 극복하고 피해도 만약에 발생하더라도 최소화시키고 이런 재난 대비 훈련을 통해서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여수 시민과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전! 여수시는 안전한 축제를 위해 통제형 길놀이 구간을 장소가 넓은 여수 엑스포장으로 변경하고 곳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담희입니다. 고흥군이 직원들과의 열린 소통을 위해 기존의 정례 조회 방식에서 벗어나 정례적으로 직원 소통의 날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오늘 그동안의 군수 훈시와 지시사항 위주의 정례 조회 방식을 개선해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쌍방향 소통 방식으로 첫 직원 소통의 날을 운영했습니다. 고흥군은 또 직원 소통의 날에 앞서 군수에게 바라는 점을 무기명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소통 쪽지함을 설치해 직원들의 소통 채널을 다양화했습니다. 5월 단체들이 5.18 왜곡 발언을 한 전광훈 목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황일봉 5.18 부상자 회장은 고소장에서 전광훈 목사가 5.18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고 있어 전 목사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고 5.18 기념재단도 이번 고소와 별개로 법률 대리인을 통한 고소 고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주 광주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5.18은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이라는 등 5.18 폄훼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한밤중 이주 여성을 쫓아가 난동을 부린 남성들을 경찰이 그냥 풀어줬다는 MBC 보도 이후 전남경찰청이 초동 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사건 발생 나흘 만에 이 남성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쫓아오는 남성을 피해 한 여성이 급히 집으로 뛰어들어갑니다. 6살 난 아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베트남 이주 여성은 지난 28일 밤 집 인근 편의점에서 음료수 등을 사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목에서 마주친 남성들이 집에 가지 못하도록 막았고 이들을 피해 달아나자 쫓아왔다고 말합니다. 그 남자가 빨리 와. 나 너무 무서워요. 집에 다시 가고 싶어. 그 남자 앞에 집에 못 가요. 한밤중에 현관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고 난동까지 부린 사건이 발생하자 이주 여성 부부는 나흘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남경찰청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의 초동 조치가 적절했는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현장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그리고 폭행 상황이나 주거 침입 등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남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낸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죠. 어떤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남성 가운데 한 명은 진도에 살고 있고 또 다른 한 명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당일 저녁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여성이 길에서 울고 있어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을 뿐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도경찰서는 사건 발생 나흘 만에 이들 남성들을 불러 폭행과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전남에서는 20여 개의 크고 작은 축제들이 열립니다. 특히 이번 주말 전남 곳곳에는 즐길 거리와 볼거리가 아주 풍성한데요. 신광하 기자가 소개합니다. 사피니아 등 40만 송이의 꽃이 가득한 꽃밭에서 20만 마리의 나비가 날아다닙니다. 실내 정원마다 비경을 이룬 정원은 눈 가는 곳마다 봄이 가득합니다. 선인장도 보고 나비도 보고 꽃도 보고 곤충도 보고 재밌었어요. 지난달 말 시작을 알린 전남의 봄 축제가 이번 주 절정을 이룹니다. 이달 말까지 30여 개의 크고 작은 축제가 열리는데 코로나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완도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가 오는 8일까지, 순천에서 개막한 국제 정원 박람회도 계절에 맞는 꽃으로 갈아입고 계속됩니다. 공룡의 고장 해남에서는 황산면 우황리 공룡박물관에서 어린이날 행사와 함께 공룡 축제가 열립니다. 공룡, 익룡, 새 발자국이 발견된 화석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우리 공룡박물관을 널리 알리고 또 어린이날 맞이해서 전남의 봄축제는 다양한 먹을거리로 관광객을 유혹합니다. 수산물의 고장인 완도읍에서는 수산물 축제가 열립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부처님 오신 날 연휴가 이어지는 5월, 전남에서는 곡성 세계장미축제와 장성 황룡강 길동무 꽃길축제, 전남체전과 전남장애인체전까지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낮 기온이 크게 올라 이른 초여름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도 낮에는 다소 더운 가운데 구름 많고 큰 일교차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4도 사이,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2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 날씨도 흐리겠고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 바다에서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여수의 만조 시각은 오전 7시 42분, 간조 시각은 오후 1시 44분입니다. 전남 도민의 정신건강지수와 만성질환 치료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남 도민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21.5%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고 우울감 경험률, 우울 증상 유병률도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아
정신건강지수 대부분이 타 시도에 비해 우수했습니다. 또 고혈압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은 전국 평균보다 2% 높은 95.6%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쯤 고흥군 고흥읍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민이 소화기로 직접 진화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외장재와 에어컨 실외기 등이 타 46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담배꽁초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도내 최초로 친환경 수소버스의 운행에 들어갑니다. 여수시는 오는 4일부터 전남도 내 최초로 승차 정원 48명의 휠체어 전용 공간 2석이 포함된 친환경 수소버스를 운행합니다. 시는 이번 수소버스 한 대의 시범 운영 과정을 거쳐 올해 8대까지 수소버스의 운행을 늘릴 예정이며 전기버스의 운행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고흥군이 지역관광 홍보와 특산품 판촉을 위해 8가지 살거리와 9가지 먹거리, 10가지의 볼거리를 선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코로나19 이후 여행 트렌드를 반영한 관광객 주민 인지도 조사와 전문가의 자문, 관련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고흥군은 군청 홈페이지와 각종 시설물 등에 이번에 선정된 고흥 팔품 구미 10경을 적극 홍보하고 별도의 판매 전략을 세워 또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기술개발 이전을 통한 경상기술료를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2017년 코스맥스 바이오 주식회사에 특산자원인 차지기 관련 기술을 이전했고 6년 만에 경상기술료 7,4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획득한 경상기술료를 연구개발에 재투자해 산업화 품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들이 강등과 감봉 처분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3월 남구 진월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경위에서 경사로 계급이 한 단계 강등됐습니다.